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 단지, 이곳에 사는 김민지와 박준호 부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대학에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은 첫 아이 지우가 태어난 후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둘째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지만 어느 날 민지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여자애야,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말했다. 건강해 보이네요. 민지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우에게 여동생이 생긴다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 순간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기쁨이 곧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폭풍우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김소연이 세상에 태어났다. 3.2kg의 건강한 체중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소연이는 완벽해 보였다. 병원의 간호사들은 소연이가 얼마나 예쁜지 연신 칭찬했고, 민지와 준호는 둘째 딸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었다. 우리 공주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준호가 소연이의 작은 손가락을 잡으며 속삭였다. 처음 몇 주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소연이는 밤에도 잘 자고 모유도 잘 먹었으며 지우는 동생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소연이가 2달이 되던 무렵 무언가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보, 소연이가 요즘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지 않아? 어느 날 아침 민지가 소연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아내의 말에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래. 잘 먹으니까 건강하게 크는 거겠지. 하지만 민지의 직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소연이의 체중 증가는 자연스러운 성장보다 더 급격했고 특히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스가 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더 부풀어 올랐다. 3달째 되던 날, 민지는 소연이를 안고 소아과를 찾았다. 소아과 의사 이정현 선생님은 소연이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다. 김씨, 소연이 배가 좀 많이 부어있네요. 간 기능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간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연이의 피부와 눈이 약간 황달 기운이 있어 보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부터 민지와 준호의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 민지와 준호는 소연이를 안고 초조하게 의사를 기다렸다. 여러 검사를 마친 후 마침내 강태우 교수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김민지 씨, 박준호 씨, 강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소연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의사의 말을 기다렸다. 소연이는 선천성 폐쇄증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게 무슨 병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담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고 간에 쌓이게 되면서 간 손상을 일으키고. 강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치료하지 않으면 간경화로 진행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치료법은요? 카사이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소연이의 경우 이미 간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간이식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태어난 지 겨우 몇 개월 된 아기에게 간이식이라니. 민지는 소연이를 더 꽉 안았다. 그녀의 작은 가슴에서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느껴졌지만 그 생명의 시계는 이제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간이식. 두 부모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단어였다. 더구나 소연이의 혈액형은 O형. 민지와 준호는 각각 A형과 B형이었기 때문에 직접 간을 기증할 수 없었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것도 선택지였지만 소아 환자에게 맞는 크기의 간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 소연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배는 더 부풀어 올랐고 피부와 눈은 점점 노랗게 변해갔다. 민지는 밤마다 소연이의 침대 옆에 앉아 울었고
준호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간이식 코디네이터가 말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O형이 있나요? 민지와 준호는 가능한 모든 친척에게 연락했지만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SNS에 소연이의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고 지역신문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인의 정서상 낯선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소연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강원도 춘천의 작은 카페. 최동현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38세의 그는 15년 동안 해양경찰로 근무하다 1년 전 퇴직하고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군 복무와 해경 시절의 경험으로 다져진 그의 신체는 여전히 건강했다. 이거 봤어? 친구가 보낸 메시지와 함께 링크가 왔다. 동현은 무심코 링크를 눌렀다. 그것은 소연이의 사연이 담긴 뉴스 기사였다. 4개월 된 아기, 간이식 기증자 찾습니다. 동현은 기사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O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독신이었고 가족의 부담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항상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 장기이식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소연이라는 아기의 간 기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병원 로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코디네이터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다. 정말로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낯선 사람이? 마침내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가 다가왔다. 겸손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첫인상은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안녕하세요. 최동현이라고 합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희 소연이를 위해 정말 감사합니다. 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검사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적합한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서주신 것만으로도.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동현은 조용히 말했다. 소연이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소연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다. 노란 피부에 부어오른 배를 가진 소연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동현은 그 순간 확신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다음 몇 주는 동현에게 끝없는 검사의 연속이었다.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심리평가, 윤리위원회 인터뷰.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생체 장기 기증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최 씨, 정말 확실합니까? 수술 후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평생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합니다. 제 간의 일부가 소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침내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동현은 소연이의 간 기증자로 적합했다. 수술 날짜가 잡혔고 모든 준비가 시작되었다. 민지와 준호는 동현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동현의 고향도 직업도 심지어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들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 수술 전날 밤, 동현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동현은 수술실로 향하기 전 소연이의 병실을 들렀다. 작은 아기는 수술 준비를 위해 이미 진정제를 맞은 상태였다. 곧 만나자 소연아, 동현은 소연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수술은 1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동현의 간 일부를 절제하여 소연이에게 이식하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민지와 준호는 시간마다 간호사에게 상황을 물었다. 마침내 집도의가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의사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술 후 첫 며칠은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소연이의 몸이 세간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지, 동현의 남은 간은 제대로 기능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었다. 동현은 수술 후 5일째 되던 날 병실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아직 약했지만 의료진은 그의 빠른 회복세에 놀라워했다. 해경 출신이라 그런가 체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간호사가 말했다. 동현은 미소를 지었다. 소연이는 어때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일주일 후 동현은 소연이를 처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소연이의 병실로 향하는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병실 문이 열리자 민지가 소연이를 안고 있었다. 놀랍게도 소연이의 피부는 이전의 노란색이 아닌 건강한 분홍빛이었고 배도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와 있었다. 동현 씨.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동현은 소연이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맑은 눈동자가 그를 향해 빛났다. 소연이가 손을 뻗어 동현의 손가락을 잡았을 때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시간이 흘렀다. 소연이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고 동현의 간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유대는 단순한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동현은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소연이를 방문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민지와 준호 가족의 일부가 되어갔다. 지우는 동현을 동현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고 소연이는 그를 볼 때마다 특별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소연이가 동현 씨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다. 피가 통하는 걸까요? 동현은 웃었다. 아마도요.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족이니까요. 1년 후 소연이의 첫 번째 생일 파티에서 동현은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되었다. 케이크를 자르기 전 준호는 모두의 앞에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소연이의 생명의 은인 최동현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동현 씨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생일 파티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동현 씨는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동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따뜻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소연이의 이야기는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신문에 처음 소개된 후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낯선 이방인이 아기의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동현은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연이의 이야기는 장기 기증 신청자 수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동현의 행동에 영감을 받아 누군가의 소연이를 위해 기증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봄날의 공원. 소연이는 이제 5살이 되어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건강한 모습은 5년 전의 아픈 아기를 떠올리기 어렵게 했다. 벤치에 앉아있던 동현은 미소를 지으며 소연이를 지켜보았다. 정기검진을 위해 서울에 온 김에 그는 항상 그랬듯이 소연이 가족을 방문했다. 동현 삼촌, 소연이가 달려와 그의 무릎에 앉았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삼촌한테 줄 거예요. 동현은 소연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고마워, 소연아. 삼촌이 정말 좋아하겠다. 민지가 음료수를 들고 다가왔다. 동현 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춘천에서 작은 서점을 열었어요. 조용히 책과 함께하는 삶이 좋더라고요. 준호도 합류했다. 그 서점,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춘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동현은 웃었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특별 손님을 위한 방도 준비해 놓을게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소연이는 동현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가 있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증거였다. 동현은 소연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한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어. 소연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한 낯선 사람의 용기 있는 결정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었다. 10년 후 15살이 된 소연이는 중학교 작문 시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내 몸속에는 내 것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의 선물이자 나의 생명이다. 15년 전 최동현 삼촌은 자신의 간 일부를 나에게 주었다. 그때 나는 겨우 몇 개월 된 아기였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삼촌은 나를 알지도 못했지만 기꺼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깊은 감사함과 책임감이다. 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동현 삼촌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내 생일 파티에 항상 참석하고 우리는 여름마다 그의 춘천 서점을 방문한다. 그는 내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격려하고 나는 그의 조용한 지혜를 존경한다.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 그리고 언젠가 다른 소연이를 위해 나도 기증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나 지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장기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주려는 마음이다. 나의 이야기는 한 낯선 사람의 선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 소연이의 장문은 학교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지역신문에 실렸다. 그리고 그것을 읽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장기 기증 신청서를 작성했다. 생명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정이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며 소연이와 동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다만 시작일 뿐이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관한 영원한 이야기의 시작.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 간이식 센터의 벽에는 소연이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녀의 미소는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에게 희망을 준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민지는 종종 그곳을 방문하는 다른 부모들에게 말한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동현은 자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는 것에 여전히 부끄러워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인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빚을 갚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의 본질이 아닐까요? 소연이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자랐다. 그녀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깊이 깨달았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녀는 말한다.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 삶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동현 삼촌이 제게 준 선물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춘천의 작은 서점 두 번째 페이지. 벽면에는 책들이 가득 차 있고 한쪽 구석에는 아늑한 카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동현은 이곳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서점 개업 5주년을 맞아 작은 행사를 준비했고 소연이 가족이 춘천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문이 열리고 민지, 준호, 소연이,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된 지우가 들어왔다. 동현 삼촌, 소연이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우리 소연이 또 컸구나. 동현은 소연이의 키를 재어보듯 손을 머리 위에 올렸다. 서점이 더 예뻐졌어요. 민지가 둘러보며 말했다.
역시 동현 씨 스타일이네요. 준호는 동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5주년 축하해요.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것도 있어요. 그들은 작은 상자를 건넸다. 동현이 열어보니 액자 속에 소연이의 그림이 들어있었다. 그림 속에는 5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었고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게 무슨...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이가 직접 그린 거예요. 준호가 설명했다. 학교 미술 시간에 내 가족을 주제로 그렸대요. 선생님이 왜 5명을 그렸냐고 물었을 때 소연이가 대답했대요. 동현 삼촌도 우리 가족이에요. 삼촌간이 내 몸속에 있거든요. 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평생 자신의 가족을 꿈꿔왔지만 바쁜 직업과 여러 상황으로 인해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족을 얻게 되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소연이를 꼭 안았다. 그날 밤 그들은 서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지역 주민들도 몇몇 참석했고 모두가 소연이와 동현의 특별한 인연에 감동받았다. 여러분, 동현이 잔을 들어 말했다. 5년 전 저는 이 서점을 열면서 2번째 페이지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의미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소연이가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2번째 페이지, 2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소연이는 동현의 손을 꼭 잡았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소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녀의 꿈은 더욱 확고해졌다. 의대에 진학하여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것, 그녀는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매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소연이는 대기실에서 불안해하는 다른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났다. 그럴 때면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저도 여러분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동현도 변화를 겪었다. 그의 서점은 지역 명소가 되었고 특히 2번째 기회 모임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장기 이식 수혜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임이었다. 민지와 준호는 소연이의 병원비와 치료 경험을 통해 소아 난치병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설립했다. 소연이의 희망이라는 이 단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동현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작은 목걸이였는데 2개의 반원이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었다. 이게 뭐예요, 삼촌? 소연이가 물었다. 이건 우리를 상징해, 동현이 설명했다. 2개의 반원이 만나 하나의 완전한 원을 이루듯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켰어. 너는 내게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나는 내게 2번째 기회를 주었지. 소연이는 목걸이를 가슴에 품었다. 평생 간직할게요, 삼촌. 대학교 입시 결과가 발표되던 날, 소연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에서 소연이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저는 소아관 질환 전문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제 삶을 바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제 꿈이 아니라 제가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동현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소연이를 바라보았다. 그가 15년 전에 내린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소연이는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항상 동현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은 꼭 춘천을 방문했다. 어느 날 소연이는 의대 동아리에서 장기 기증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녀는 동현에게 특별 강연자로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자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동현이 머뭇거렸다. 삼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몰라요. 부탁이에요.
결국 동현은 수락했고 캠페인 당일 그는 자신의 경험을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이야기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도왔을 뿐이죠.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얻었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장기 기증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수혜자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장기 기증 서약에 서명했다. 소연이는 동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삼촌은 오늘도 생명을 구했어요. 그것도 많은 생명을요. 세월이 흘러 소연이는 의사가 되었고 동현은 나이가 들어 서점을 조카에게 물려주고 은퇴했다. 하지만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소연이의 결혼식 날, 동현은 민지와 함께 그녀를 제단까지 이끌었다. 그것은 소연이의 강한 주장이었다. 제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어요. 한 분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두 분 모두 제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결혼식장에는 특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다. 소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동현과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 낯선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한 생명을 구하고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였다. 소연이는 의사로서 또 한 명의 장기 기증 옹호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녀가 시작한 생명의 연결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수천 명의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를 연결해 주었다. 동현이 80세 생일을 맞았을 때 소연이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동현의 결정으로 인해 구해진 모든 생명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소연이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영향으로 장기 기증을 받은 환자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으로 또 다른 기증과 수혜가 이어진 수많은 이야기들. 삼촌의 한 결정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소연이는 동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삼촌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동현은 책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 소연아. 영웅은 너야.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줬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영혼, 두 생명, 하나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절차를 넘어선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소연이와 동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생명의 선물은 계속됩니다. 소연이는 자신의 저서 두 번째 기회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